생명장을 형성하는 기본 요소 이제 보죠. 몸을 형성하는 세 요소, 몸틀, 몸집, 몸기 있는데 이거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면 돼요. 아까 여기 씨알이 있다 그랬고 중간 파장 같은 부분들이 있고 세 번째는 이렇게 껍데기 같은 게 있죠. 틀, 기, 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심장, 그 다음에 뭐야 뼈하고 살집으로 나가는 어떤 이 힘, 그리고 이 모습 이거 몸틀, 몸기, 몸집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뭐 괜찮죠. 제가 요거 그림 보고 얘기한 거죠. 몸틀이라고 하는 중심이 있고 몸기라고 하는 그것들의 파장의 영역들이 있고 그것을 가두고 있는 경계, 저항의 끝, 몸집이 있는 거야. 틀, 기, 집 이렇게 틀, 기, 집 이렇게 생명의 다양성 확보, 몸기의 운행이 원활해야 되죠. 몸틀과 몸기는 몸집에 의해서 보호된다. 이 그림 보면 뭐 당연히 그런 얘기니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생명체는 몸틀과 몸기와 몸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몸은 틀로 구성되고 몸기는 운영 조정되며 몸집으로 보온된다. 몸틀로서 구성되고 몸기 이런 파장들 우리 실제로 혈액이나 신경이나 어떤 실제로 기, 대주천, 소주천 하는 그런 기들을 포함한 살집으로서의 어떤 저항의 끝에서의 집이 만들어진다. 이게 몸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해야지 몸틀기 집이 그냥 이해가 되죠. 이 그냥 단어로 막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나중에 그게 또 지금 이 공부를 만약에 하신다 그랬을 때는 그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상 내 몸을 상상하면서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야지 아니면 이게 다 그냥 무조건 공부가 돼버려요. 지식이 돼버려. 그럼 확장성이 없고 창조가 안 되죠. 이 공부가 틀이 된다 그러면 탄탄한 기반 틀이 된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깨달음도 몸집만큼 이렇게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 이론으로만 알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제 방식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무언가 본심이 있죠. 천부경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무언가 본심이 있지. 무진본이 일어나죠. 몸 기가 막 작동하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육생하면서 몸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게 틀, 기, 집의 설명인 거예요. 그걸 이해하면 뭐든지 다 이해가 가능하다. 자, 구성은 틀이고 작용은 기고 몸 기는 보호 관리하면서 몸집을 구성한다. 뭐 그 얘기겠죠. 당연히. 자, 내부 연결하면서 교류하는 것, 감싸고 있는 것, 몸틀, 기, 집. 이렇게도 표현되죠. 내부에서 작용하고 기는 어떻게 해요? 왼쪽, 오른쪽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어떻게 이렇게 작용하겠지. 메비우스 띠처럼. 오메 이 대환의 고리처럼 계속 작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게 그러니까 운동의 시작. 여러분들이 엔진을 가동시키면 부릉 하듯이 얘가 요 중간원이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리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회전을 하겠죠. 그게 뭐예요? 핵과 전자가 깜빡깜빡하는 길이야. 이게 실제로 이걸 무한히 반복해 놓으면 그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전자도 길이 있다. 맞죠? 그게 맞는 거예요. 어디? 일정 범위라는 건 있어. 범위라는 건. 물질 세상 안에서는 핵 중심으로는 범위라는 게 있어요. 왜? 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정 범위에 몇 개의 전자를 가졌냐가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거죠. 자, 이게 다 과학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다. 자, 기의 운행과 몸기의 주도. 몸기 중심으로 여러분 설명하고 있어요. 몸기를 주도하려면 상하좌우 전후 안팎을 원활하게 교류시켜야 한다. 중심과 겉 몸집을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자, 그거를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표현상은 중심에 있는 몸기가 계속 팔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하면서 어떻게 제일 가운데는 활성화되는 핵이고 제일 밖은 보호되는 것이고 그 중간의 기 자체의 장은 모든 것을 조정하면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계속 도는 건 뭐예요? 교류한다, 운동한다,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활성화된 상태는 교류로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몸기의 운행이다라고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는 거다. 제일 안에 거는 인체 밖에 머무는 기, 제일 밖에 거는 당연히 밖에 머물고 두 번째 거는 제일 안에 있는 거,
세 번째 거는 그 중간에서의 요거 내외를 연결하면서 교류하는 것, 그 교류의 표현이 이렇게 돼서 내부에서의 띠처럼 그려놓은 것, 뭐 그 설명이에요. 그 설명. 기경팔객이니 뭐 이런 거 써놓은 거는 한의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같이 설명해 놓은 거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시고. 4, 이거는 뭐예요? 교류, 대사, 순환, 활동력, 그 자체의 표현 이렇게 다 되겠죠. 이 제목만 보면 몸집이라고 하는 건 몸의 소유 공간이잖아요. 진짜로 이렇게 부피가 있잖아요. 일단 몸집이라고 하는 거, 집, 부피가 있잖아. 모든 소유의 공간이죠. 이 안에는 뭐가 교류하고 있어? 몸기가 교류하고 있고 핵이 들어가 있죠. 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공존하기 위해 수와 양이 제한되는 것이다. 수와 양이라고 하는 것, 이 표현이야.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 섭리다. 그러니까 수와 양이야. 수량 형질로 그러니까 섭리는 구성되는 거예요. 이 물건들은 다 수량 형질로. 그러니까 부피가 생기고 파장의 장에 따라서 모양이 결정되고 형태가 결정되고 기질이 결정되는 거죠. 수량 형질에 따라서. 그죠? 그리고 뭐 이제 뒤에 설명 나오겠지만 순위 격식에 따라서 그게 쓰이는 거예요. 순위 격식에 따라서 쓰이는 거고 수량 형질에 따라서 제한되면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이렇게 제가 이 공부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순위격식이니 수량형질이니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건 다 천부경적인 사고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천부경적으로 보면요.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했을 때 지이삼 이게 수와 양이 제한되는 것의 이치예요. 지이삼 지의 음양의 이치가 어떻게 삼으로 들어갔냐에 따라서 세상이 결정되는 거예요. 물건이 결정되는 거야. 지구가 결정되는 거고 우주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천부경적으로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 훨씬 이치적이고 방대하고 광활한 대우주 변화의 질서예요. 이런 거가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극히 이거는 유물론적 이거 지금 여러분 몸틀 몸기 뭐 이거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요 지이삼에서도 지의 성질이 모양을 갖추는 과정에서의 일적식과 할 때 그 단편 얘기하는 거야. 그 단편 그것도 우리 우주에서 우리 지구로 내려오는 모습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 모습이 우주기 때문에 그걸 확장시키면 맞지만 과연 그 힘이 있냔 말이에요. 그 힘이. 천부경우는 뭐예요? 일적식고 지삼 이 두 단어로 그냥 다 설명하는데 이걸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천부경 돌린다는 거예요. 천부경으로 도대체 뭘 봅니까?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는 거야. 도대체 몸기, 지기, 몸집, 몸틀 이런 거 몸기 이런 거 어디에서 천부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이는데 천 이상 천의 음양의 진동값이 물건을 결정한다. 그 과정은 일적식 거다. 대우주 탄생 변화 원리의 과정이다. 이거 여기 두고 여기 다 나와 있네. 여기. 이게 천부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직역만 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 이걸 읽을 때요. 자꾸 고차를 그래서 확장하라는 거예요. 확장해야 된다. 우주는 끌어들임과 동시에 밀어낸다. 당연하죠. 아리만과 루시퍼의 음양의 진동이야 그냥. 생성과 파괴가 하나의 질서 속에서 운행됨으로써 만물이 공존할 수 있다. 이게 이치죠. 공존의 힘이라고 하는 건 생성과 파괴가 같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항상성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항상성, 무슨 항상성? 파괴가 바로 일어날 텐데. 사람이 나고 죽는 거는 눈 깜빡할세요, 여러분. 눈 깜빡할세. 그런 면에서 지구가 나고 죽는 것도요, 우주적 관점으로는 눈 깜빡할세요. 그러면 우주는 무주적 관점에서 여러분 보잖아요. 무주적 관점에서 보면 거품이 이렇게 일어나다 폭 하고 터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주 하나. 전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시간이 뭐고 시간이 어떻다 저렇다 막 얘기하는 거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치적으로는 그렇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하루 이 인생 24시간이 하찮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왜? 여러분은 인자이고 하나님이니까. 유물론자들이 떠드는 시간이 중요해요. 이거 중요해요? 아니, 그건 됐어요, 여러분. 그건 됐어. 성공의 무슨 48가지 법칙 끌어당겨 갖고 성공하는 뭐 부자들은 이렇게 살더라. 성공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더라. 저렇게 살더라.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건 정말 시간 낭비죠. 그건 정말 시간 낭비. 이것이 우주의 본성이며 질서이다. 이런 정의는 뭐 그죠. 어느 누구도 세상의 힘을 굴복시키고 우주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 이게 이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회로를 그려가지고 이걸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치라고요. 여러분 이 공부하시는 분들. 어느 누구도 세상의 힘을 굴복시키고 우주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이게 섭리 안에서는 이치야.
이게. 근데 무슨 회로를 굴려서 여러분. 앉아서 명상하면서 무슨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사고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고. 이 사고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미션이긴 해요. 9차 사고가 돼야 되는 게 미션이긴 해. 그렇게 안 굴려도 돼요. 앉아서 혼 명상하면서 대추천, 소추천 안 해도 돼. 여러분 어느 정도 초, 중등, 뭐 고등, 뭐 우리 의무교육 되는 그 정도까지 다 받았잖아요. 그럼 됐어. 천부경 81자로 무주 세상을 이해하고 이치적으로 여러분이 계속 고찰하면서 사고하면 돼요. 이제는 그 세상이 열렸다. 이제는 진정한 말씀 세상이 로고스 세상이 열린 거예요. 진정한 말씀은 들어야지 말해야지 말씀 세상 말씀 우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치예요.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우주를 벗어났을 때 얘기야. 우주를 벗어났을 때. 자, 양심이 있으면 이 공부하신 분들 우주를 벗어났다고 당당히 선언하고 나와보세요. 진짜 벗어났다면 나오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그분은 인정해 드릴게요. 우주를 좌지우지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 용기 내서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뭐 저하고 얘기를 좀 해보던가. 그래서 진짜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확인을. 이 저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저자분도 만약에 진짜 하늘 선생님만큼이라도 벗어났으면 제가 좀 만나고 싶으니까 만나보죠 한번. 어떻게 벗어나서 어떻게 우주를 좌지우지하고 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자, 몸집의 종류 이제 나오는데 공유하는 것, 조절하는 것, 보존하는 것 이렇게 몸집도 여러분 몸집도 공유해야 되고요. 공유해야 되고 이 자체를 조절해야 되고 보존해야 돼요. 보존해야 돼. 그래서 안과 박, 작은 원, 중간 원, 큰 원이 계속 교차적으로 교류를 일으킨다라는 의미도 몸집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겉에서도 어떻게 이 겉과 이 안쪽을 어떻게 시켜야 돼요? 유지하고 공유하고 보존해야 된다 그거예요. 이게 깨지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병드는 거야. 우리 육신일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일 경우에 이 몸집의 종류에 따라서 공유, 조절, 보존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든 이 진짜로 우리가 육신이 아프고 병드는 거든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오는 거예요. 정신이든 몸이든지 간에. 자,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네요. 자, 몸집의 상호관계라고 하는 건 나와 너가 있을 때 서로 교류하는 건 뭐예요? 보존한다는 의미가 있죠. 서로 개체로서. 개체로서는 보존하는 의미야. 그런데 이제 보세요. 공유하는 것은 예의 파장의 아우라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게 이제 오라를 보거나 실제로 기를 느끼는 분들은 이런 걸 잘 보죠.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의 파장이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말하는데 말이 잘 안 통해. 그럼 이 교집합의 힘이 좀 약한 거예요. 근데 옷깃만 스쳐도 얘하고 좀 맞아. 뭐 실제로 댄스를 하는데 뭐 합이 잘 맞아. 연주자와 악기를 다루는 사람과 가수 합이 잘 맞아. 그거 다 포함돼요, 실제로. 이거. 공유하는 것이 맞아 떨어지면 실제로는 잘 어울려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치적으로는 여러분 완전 달라요. 제가 이걸 또 한번 이제 비판을 할 거지만 공유하는 게 이렇게 꼭 교집합이 있다 그래서 공유됐다고 말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절대 안 돼. 이거는 굉장한 오해를 사요. 이미 하나님으로 다 개체가 됐는데 어떻게 교집합만 보고 살아요, 우리가. 교집합이 아닌 것도 끌어들이고 교집합이 된 것도 떼어낼 판인데. 떼어낼 판인데. 자, 이거는 이치적인 이야기니까 뭐 이거를 크게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고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상을 했을 때는 여기서 그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어쨌든 개체가 각자가 보존하기도 하고 서로가 조절하기도 하는 거예요. 작은 원 갖고 조절하는 거야. 공유하는 거는 몸집이 그것들의 힘으로 겹치면 공유를 하는 것이다 라고 되는 거죠. 공존하는 도리 속에서 문을 조절하고 열고 닫고 끌어내고 밀면서 공존한다. 이런 것들이 약간 영시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도 이 힘들을 다 써가면서 사람들 간에 소통하고 공부하고 일도 하고 그러는 거죠. 제가 여기 물음표 써놨네요. 보존하는 것은 서로 같아야만 열리게 된다?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이게 도대체. 보존이라는 전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같아야 된다고 하는 일방적인 이치가 성립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보존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것도 붙여서 열거나 닫거나 끌어당기거나 내밀어야 돼. 이거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고 이치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힘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요 여러분.
보존하는 것은 서로 같아야만 열리게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 생활하고 연애하고 친구들 간의 관계도 그래. 같아봤자 더 분리만 일어나. 같아봤자. 뭐가 증명해줘요? 자석 두 개. S극, S극 밀어내죠. N극, N극 밀어내잖아요. 어떤 게 붙어요? 오히려 S극과 N극이 붙지. 같아야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 이치적인 것은요, 이치적인 것이 이렇게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깨지면 안 돼요. 그게 어디서 깨져요? 섭리 안에서는 그래서 깨진다는 거예요. 이치를 얘기하고 싶은데 섭리 안에서는 음양이 진동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고 달라지는 거야. 이 얘기는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다 깨지잖아요, 여러분. 그러기도 하고 아닌 것도 아니기도 한데 보존하는 것은 서로 같아야만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인간관계를 봐도 안 그렇고 자석을 붙여놔도 안 그렇고요. 이치도 안 그래요. 이건 이치도 안 그래. 이건 오해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회로를 굴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고 이치가 깨져 있는데 뭐가 우주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장과 세상장의 공진. 자, 공진이란 말이 나와요. 여기에 공진. 자, 이치적으로는 이거 맞죠, 여러분? 개별자와 보편자, 이치와 물질,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공진해야 되는 거예요, 공진. 자, 얘가 지금 마음의 눈을 열면은 소통하는 거고, 얘가 이렇게 삐직 들어오면은 뭐예요? 무언가를 공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공명이 있어요, 여러분. 공명. 공명은 뭐예요? 얘가 움직이려고 그러면 얘가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죠. 공진은 뭐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소통, 공유, 공명, 공진 제가 얘기한 거죠. 생명장과 세상장은 그렇게 소통, 공유, 공명, 공진까지 하게 돼요. 실제로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 공진. 한 개체의 생명장이 전체의 세상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공명 현상을 우리 주위에 쉽게 찾아볼 수도 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이치도 그렇고 다 그래요. 공명이 공진이 돼야 된다. 그 소리예요. 공명은 공진까지도 가야 된다. 자, 이것도 여러분 제가 소통공을 공명 공진한다 그런 것도 아니 네가 무슨 한자를 알아서 그 공진자나 명자나 선호가 있지 이게 먼저지 이건 이런 뜻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거 갖고 저는 뭐 싸울 생각이 없어요. 제가 이치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이것도 똑같이 영기태, 몸기태, 지기태 이거 왜 이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해요. 이번 우주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는데 뭘 뭐라 그래. 다만 우주적 이치가 깨졌을 때는 그걸 비판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정의된 건 저도 인용하잖아요. 인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 공유, 공명, 공진에 대해서 순서가 바뀌었다는 이건 한자가 이렇듯이니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느니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 배고픈 사람은 가서 밥물 먹는 것이고 엄마가 보고 싶은 사람은 버스 타고 가서 엄마를 보는 거예요. 그런 거 왈가불가 논하는 거 아니야. 구도자는 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분들이 그거 가지고 지금 왈가불가해요. 그런 거 가지고. 이기론 가지고 수천 년을 싸워. 몇백 년을. 이기론 똑같은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싸우냔 말이에요. 이기론이 뭐 대수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타는 거예요. 이치가 먼저네, 기가 먼저네. 똑같죠.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보면 다 맞는 이야기인데 뭐가 먼저네 싸울 게 뭐가 있어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왜 싸워요? 다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게 다르니까 싸우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에 그러니까 성리학 뭐예요, 여러분? 성리학. 지금 종교 다 똑같아요. 이치적으로 공부하는 거 싹 빼버리면 성리학이든 공자든 노자든 다 뭐예요? 정치가들의 노름. 다 이용당하는 거. 성경이나 불경도 다 똑같죠, 여러분. 천부경도 그렇게 될 게 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서 이걸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서. 자, 그런 면들을 좀 알고 계시고, 인간은 이런 동물이나 식물보다 세상장의 변화를 감지하는 데 상당히 둔감하다. 이건 물리적으로 맞죠? 본능적으로 막 곤충들은 뭐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날고 물고기들은 피하고 막 그 산짐승들은 막 어디로 도망가고 막 이런다잖아요. 세상장의 변화를 감지하는데 당연히 인간은 둔감해요, 여러분. 당연히. 당연히 이는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면서 본성은 오히려 절제되고 통제되어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동물적 감각이 둔해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또 물음표 써놨죠. 그래서 어쩌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식물이나 동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면 회로나 영의 실체를 알아가지고 그 감각을 되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쩌라는 거죠? 왜 이런 신비로운 예의를 든 거죠? 개미들은 아무도 정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일벌레 개미 뭘 정했고 법이 없는데 법을 정한 것처럼 마치 완벽한 생태계를 보여줄까? 그러니까 우리는 개미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잖아요. 이건 그냥 이치예요, 여러분, 이치. 그냥 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있더라.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깨지지 않은 상태는 자연 만물, 개미, 곤충, 동물, 식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에 만물이 변하는 원리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구나. 하지만 진리를 떼놓고 보면 더군다나 만물의 영장 이렇게 본성이 없어지고 절제되고 통제된 인간들은 서로 법을 만들어서 잘났다고 싸우니까 규칙을 만들겠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진리라고 명한 것이고 그것보다 넘어선 공부하는 자들이 보는 우주적 질서가 섭리라고 하는 거구나. 와, 근데 넘어가 보니까 이 섭리 자체도 어떤 질서가 있네. 그것이 도리구나. 아, 그런데 도리도 고찰해보니 도리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있구나. 그게 순리구나. 이렇게 제가 너무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이런 고찰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거 고찰할 때.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 섭리, 도리 해봤자 순리한테는 안 되는구나. 하지만 도리라고 하는 건 순리의 표현이니까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물질과 비물질로 나뉘는구나. 그래서 우주는 섭리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고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조건 반박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근거가 있으니까 반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하는 거야. 이것 말고 더 상위 고찰로 올려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 수준에서는 이 말 이해하죠. 제가 이 말을 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더 상위 고찰로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더 상위 고찰로. 자, 세 번째, 생명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터틀 틈을 다시 얘기하죠. 터틀 틈. 어, 연기와 몽기와 지기 이런 것하고 아까 전에 몸틀과 몸기와 몸집 이런 거 얘기한 거 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치는 다 통해. 그러기 때문에 뭐 그렇죠. 터가 있으면 틀이 있고 이것이 이렇게 벌어지는 틈이 생기는 거죠. 여기도 틈, 뭐든지 다 틈, 뭐든지 틈 이렇게 되는 거. 터틀 틈을 기반으로 해서 생명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어 그냥 터는 수량 형질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근본의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 이치이기 때문에 섭리가 떨어질 때 수량 형질에 따라서 그 섭리에 따라서 정해진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거예요. 섭리에 따라서 그 안에서는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 틀은 순위격식에 의해서 운행된다. 얘가 이렇게 삐뚤어질 때는 음향의 진동값이 저항이 걸리기 때문에 운동이 시작될 때는 순위 격식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절차에 따라서. 자, 틈이라고 하는 건 터에서 틀이 삐뚤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도리에 맞게 돌리면서 주도한다라고 하는 이치적 얘기를 여기 써놓은 거죠. 이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보면 터 보세요. 터. 거기 뭐 이제 직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집터, 일터, 잠터, 묘지터, 지명, 수맥 이거 얼마나 유물론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틀 보세요. 틀. 집기, 장신구, 승용, 장식품, 생활용품, 사무용품. 이거 진짜 유물론이죠. 자, 틈 보세요. 여기는 그래도 조금 상위가 들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이치 자체가 수준이 그 지구 안에 서 있는 진짜 물건들의 수준과 그리고 뭐 인간이 좀 깨달아야 하는 우주적인 것 뭐 요 정도밖에 지금 얘기를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도대체 여기 천부경에서 말하는 지혜 힘이라고 하는 게 뭐 집터 묘지터 이딴 거 보는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뭐 심지어 뭐 장신구 승용구 생활용품 사무용품 이런 거 보는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하지가 않아. 자, 문제는 수맥에 흐른다. 그러면 수상가옥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야겠네. 수맥이 흐른다? 그게 문제가 되면. 근데 실제로 습하고 곰팡이가 썰고 막 그런 축축한 데를 선호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얼마나 이런 거 갖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을 장사해 먹고 이게 뻥이라는 걸 우리가 많이 봐왔어요. 뻥이라는 걸. 그죠? 그냥 적당히 양지 바른 곳에서 그냥 살면 돼요, 여러분. 살면 돼.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팔자 하나 잘못 꼈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물론 전기력과 자기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지 않는 금속성이라는 건 분명히 과학적으로도 존재해. 그런 면에서는 금이 안 맞는 사람이 있죠. 뭐 이제 쳤는데 막서 두드러기가 난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장이 꼭 진짜 이 파장을 영향을 줘서 나는 금목걸이를 하니까 부자가 될 수 없어. 영매가 그랬어. 무당이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금목걸이를 하지 않고 은목걸이를 할 테야. 그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것 자체가 지옥. 그럼 금목걸이도 하지 말고 은목걸이도 하지 마. 맨몸으로 살아. 저도 장신구 안 하잖아요. 이거 뭐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이거 도대체. 이거. 이 커다란 제가 보기에는 터틀틈이라고 하는 게 나름 모모형의 지혜예요. 모모형의 지혜인데 갑자기 회로를 굴려서 그걸 조절해야 하니 집터를 고쳐야 되고 잠터를 잘 봐야 되고 지명을 잘 재야 되고 수맥을 잘해야 되고 뭐 몸에 좋으려면 집기나 장신구 차를 뭘 타야 되고 이런 게 나오니까 저는 그냥 약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파트 높은데 절대로 못 살아요. 이런 관점에서는. 왜? 지게한테서 멀어지면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 지게에서 멀어져봤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고층 아파트, 모기는 없어서 좋아요. 모기는 없어서 좋은데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실은 500층에 산다 그래서 문제가 될 것도 없어요. 이런 면에서 제가 비판하자고 지금 얘기했지만 지구 자체가 지똥만한데 여기서 500층 지어봤자 뭘. 지어봤자.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 튕기면 바베탑은 무너지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아무리 롯데타워 지어봤자 저쪽에서 그냥 전기 한번 끊으면 걔네들은 한 달 만에 이거는 한량가로 변해요. 여러분. 지금은 의리의리해도 돈을 그렇게 발라놨어도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틈에는 어쨌든 이 영기가 이 동그라미 연기하고 연기하고는 달라요. 이게 좀 더 우주적인 영을 말하는 거고 이건 우리가 그냥 뭐 혼영 할 때 그 영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분을 해서 여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이런 영의 실체했을 때 동그라미로 표현하는 건 영의 근원적인 자리. 우리로 따지면 우주를 벗어난 간극 쪽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풀어져서 영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모양으로 잡히면 요때 이 영을 쓰는 거죠. 이 영이라고 하는 건 혼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게 구분이 여러분이 모모령 우리 기준으로 영혼 백신, 나 영혼 백신만 알면요. 이게 뭐 얘기하는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연기는 뭐고 여기 연기라고 써놓고 영은 뭐야 또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다 다르다는 걸 알 수는 있어요. 여러분. 알 수는 있다. 어쨌든 뭐 사기, 저주, 한 죄, 인연, 업장 뭐 이게 틈에서 벌어진다. 비물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치적으로는 맞아요. 이 정의는 맞는데 한계가 너무 뚜렷하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죠. 세상은 터틀 틈으로 이루어져요. 터는 진으로 짜여져 있다. 진 이게 뭐 그런 진이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전쟁할 때 우리 진영할 때 그 진은 하나의 생명장이 되어 조건에 따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면서 자신을 보호해 간다. 그 진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그래요. 타장의 어떤 저항의 끝에 값에 있는 이 범위 이게 진이야. 진. 그래서 아까 전에 만약에 교집합이 있잖아요. 그런 그 파장의 교집합도 있지만 몸집의 교집합, 겉가죽의 교집합도 실제로 살을 맞대야만 있고 이 진의 교집합이라는 것도 있어요. 진. 이거는 사회적으로 특출나게 더 표현되죠. 우리 진영에 오면 거부하기도 하고 우리 편 같으면 끌어넣기도 하고 국가 간에도 이런 진이 있는 거죠. 전쟁에도 그래서 진영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덤이 두 개가 있어. 근데 무덤이 쓸데없이 너무 가깝거나 만약에 이게 같이 써야 될 무덤인데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이 이거 보는 거예요. 아, 저 무덤은 절로 옮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3천만 원만 이러는 거예요. 터에는 진이라는 게 실제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저는 이런 걸 거의 다 무시하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틀에는 급소가 있다. 모든 틀에는 급소가 있어요, 여러분. 아, 저는 이치라고 말하고 싶은데 터가 네모고 정말 네모의 이 터에서 틀이 이렇게 탁 하고 틀어지잖아요, 여러분. 틀이 틀어질 때는 음향이 진동을 하기 때문에 틀어진 이유라는 것이 존재해요, 여러분. 틀어진 이유. 자, 내 마음일 수가 있고 비가 내리는 이유가 존재하듯이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물동이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저기로 옮겼을 때는 아, 저쪽에 지붕에 구멍이 났기 때문에 물동이를 저기다 놨지라고 하는 이유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치적이면 이치라는 게 있어. 그것이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모든 틀에는
급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급소를 어떻게 해요? 제거하거나 틀거나 아니면 죄거나 하면 그게 어떻게 돼? 조절이 돼요, 여러분. 이게 틀이 조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로 굴리시는 분들이 이런 걸 보기 때문에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게 가능했었고 가능하고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돼. 한울 선생님 이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볼 수 있어요, 이걸. 가능해. 근데 지금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너는 할 수 있어? 저 못해요. 이거 못해. 그리고 쓸데없어요. 이거 해봤자 저주야, 그냥. 거의. 섭리세상 안에서는. 제가 그 이치를 아는데 왜 이런 짓을 해요? 야,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 여기 급소라는 표현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틀은 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중심이 있고 급소가 있기 때문에 요 중심으로 이렇게 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에서 틀이 벌어지면서 틈이 나오는 거죠. 이거 여기 써있네요. 터와 틀은 틀과 틀을 열고 돌릴 수 있는 것이다. 이 틈이라고 하는 건 터와 틀 사이 또는 틀과 틀 사이를 열거나 닫거나 돌릴 수 있는 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네모 두 개로 이렇게 이해하는 거지만요. 실제로 이 영적 상상이 왜 가능하냐면요. 저는 이거를 뭘로 했을까요? 이 태극과 무극으로 다 있기 때문에 이거 다 이해가는 거예요. 저는. 태극과 무극을 돌리면서 이 상상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터틀 틈을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틈은 터와 틀을 돌리고 열고 닫는다는 걸 왜 얘기하는가. 저는 무극으로 훨씬 더 상위 위치로 이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상위 위치를 알고 있죠. 틈이라고 하는 게 왜 틈이라고 하는지, 틀이라고 하는 게 왜 틀이라고 하는지, 터라고 하는 걸 왜 터라고 세팅했는지 선생님의 마음을 제가 또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분은 우주 섭리 안에서 물질이 떨어져 있는 이 터전이라고 한 터전과 그것에 서 있어서 몸집을 갖고 있는 이 틀과 그것들의 움직임의 관계를 전문적으로 보는 분이기 때문에 터틀 틈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한울 선생님이.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터와 틀과 틀을 연결하는 게 당연히 틈이겠죠. 거기를 뭘로 연결해요? 영의 영과 영성과 홍과 보이지 않는 비물질들 그런 기로서 다 조절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기 연기 지기 음에서 음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세 개. 이게 이 선생님 공부의 전부예요. 거의 그것들을 조정한다라고 갔을 땐 회로하느니 뭐 제도하느니 이제 이렇게 방식이 나온 거죠. 자동 동작을 한다느니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거 관심 없고 이런 거 지금 할 필요도 없어요. 이치만 보면 되니까 선생님의 이치라고 하는 건 이걸로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하고 이 네모 안에 선과 동그라미 이걸로 그냥 한마디로 정리가 다 돼요. 이렇게. 저는 이제 그 그림을 이해하니까 이거 당연히 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비판하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런 것도 증명이면 증명일 수가 있어. 그냥 몇 개 보고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무시할 건 아니에요. 저는 근거가 있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거 있이 비판해야지 근거 없이 비판하는 건 루저들이나 하는 짓이야. 루저들이나. 그리고 제대로 보지도 않고서 그냥 비판하는 거 루저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럼 너도 제대로 안 봤잖아. 이거 뭐 300권짜리가 있고 몇 권짜리가 있던데 보면 알아요, 여러분. 보면 알아. 자, 저는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대고 비판을 하세요. 자, 몸통에 틈이 없으면 숨통이 닫혀서 살아갈 수가 없다. 시간도 공간도 틈을 내줘야 돌릴 수 있으며 생각도 마음도 틈이 있어야 돌릴 수 있다. 이거 이치죠. 이치 맞아. 그래서 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 음양 진동을 제가 많이 보편적으로는 설명드리잖아요. 음양이 진동한다 이 표현. 이게 뭐예요? 균형값에서 균열이 생긴다는 거죠. 그건 틈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틈이 벌어진다. 이 틈 누가 벌렸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 틈 자체가 뭐예요? 영과 관련된 활동성인 거예요. 틈 자체가. 그래서 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영성 같은 거를 세팅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힘을 알기 때문에. 저도 그러니까 음양의 진동값에서 그런 고찰이 있으니까 틈이 이런 성질이 있지. 생각도 마음도 틈이 있어야지 다 돌릴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죠. 생각도 마음도 틈이 있어야 돌릴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틈이 있어야지 뭐든지 돌아가요. 물잔도 가득 차면 더 채울 수 없고 이거 이렇게 버려져야죠. 뒷동에서 물이 쏟아져야지 물을 더 부을 수 있죠. 이 틈이라는 게 있어야지 새로운 게 들어가죠. 그게 순환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틈 누가 만들었을까요? 전생에 내가 장애물을 설치했어. 그것도 다 틈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다 틈으로. 터와 틀은 상대적 개념이다. 틀은 그 위에 또 다른 틀을 수용할 때 본래의 틀은 터가 되고 위에 있는 것들은 틀이 된다. 그러니까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요.
터는 틀이 되고 다시 또 이것들이 네모 안에서 틀이 되었다가 다시 터가 되고 터는 또 다시 틀이 되었다가 또 틈이 되고 다시 터, 틀, 터, 틀, 터, 틀 반복. 터, 틀 반복. 음은 양을 품고 양은 음을 품고 물고 물리면서 서로의 안과 밖을 싸고 돌아가는 이런 게 이치예요, 여러분. 이게 이치야. 이게 이치야. 대순환의 원리 지금 여기 설명한 거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면서 상대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을 이렇게 서로의 존재 형태에 따라 터와 틀로 고정되지 않고 각자의 모습과 작용을 엮어간다. 터와 틀로 고정되지 않고 각자의 모습과 작용을 이어가는데 어떻게 터와 틀을 고정시켜서 이 회로는 이럽니다 하고선 정의하고 이거를 조정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데 그리고 저는 아까 오전 다르고 오후 달라요. 그리고 막 회로를 그리고 있어. 회로를 그리기 시작한 나하고 지금 나하고는 달라졌는데, 그 회로 다시 그려야겠는데요. 다시 그리기 시작했어. 죄송해요. 제가 5분 전에 나와 지금 내가 달라졌는데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이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거를 우주도 지금 변화하지 않고 계속 순환하면서 돌고 있는데 그 모습을 봤다고요? 이치적으로 보지 않는 이상 회로로 그걸 봤다고요? 이게 이치예요. 터와틀로 고정되지 않고 각자의 모습으로 작용을 엮어가는 것. 그러니까 그 객체에 작용하는 모습들을 내가 봐서 그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1분 전하고 1분 후하고 달라졌다니까요. 이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1분이란 시간을 흘렸는데 지금 여러분이 굴려가지고 그냥 이 도화지 하나를 다 채우고 있는 순간 이걸 지금 10시간 동안 그랬으면 그 10시간 전과 지금이 다른데 이거 다시 수정해야겠는데요. 빠꾸. 코차 존재는 이러고 있으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쟤네들이 저걸 왜 그리고 있지? 그리기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지 모양이 완전 달라졌는데 그러면서 저거 가지고 사람을 치료하고 세상을 바꾼다고? 뭐지? 왜 저러지? 여러분 이게 이치예요. 여기 이 선생님도 잘 써놨네요. 이게 이치야. 이게 이치. 끊임없이 터는 틀이 되고 틀은 틀이 되고 또 털은 틀이 계속 바뀌어. 안과 밖을 싸고 음양은 계속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작용을 계속 엮어가면서 모습과 작용을 계속 변화시키는 거야. 이게 그 모습이잖아요. 아니 이 모습이 지금 바뀌어서 또 이 모습이라고요. 냉정하게 인정한 걸 인정하고요. 여러분 받아들일 건 받아들입시다. 이거 안 돼요. 여러분. 틈은 터와 틀이 자유롭게 운행하도록 열어주고 돌려주며 주도한다. 그것이 도, 즉 길이다. 이렇게 이치적인 것을 정의할 때는 맞죠. 도, 즉 길이다. 이런 말 너무 쉬워서 저도 동의해요. 제가 아마 초반 강의 때도 그랬을 거예요. 도는 곧 뭐다? 길이다. 별게 아니에요. 도는 곧 길이다. 뭐 천부경에 한자 한자가 흐르는 것, 내 마음이 흐르는 것, 순리가 나와갖고 이렇게 무주를 통해서 간극을 지나 우주를 통해서 나까지 왔던 그 흔적들 다 도리. 그게 바로 길이다. 내가 밥 먹고 싶어서 재료가 없네 시장 가서 뭘 사오는 거 그것 자체가 다 길. 실제로 그 길. 우리 도로에 나 있는 그 길 실제로 길. 왜 나를 움직여주는 길을 깔아놨거든. 보라고 도로라는 걸 깔아놨거든. 그럼 이치는 또 그거예요. 이치를 보라고 깔아놓으면 이게 이치의 길이야. 그게 실제로 도판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에서 얘기하는 사상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게 도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도. 그게 곧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은 곧 영적인 거다. 영적인 것에 그런 도가 있다면 물질적인 곳에도 그런 도가 있다. 나는 어떤 목표치를 가려고 맨날 출퇴근하면서 그 길을 갔으면서 그 길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나도 영의 길을 간다. 그게 도인데 도를 맨날 두고선도 못 본다. 도가 도 비상도. 도는 맨날 있는데 도가 뭔지 찾고 있어. 도가 뭐라고 말하면 더 이상 도가 아닌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의 길목에 딱 서 있으면서 도를 도라고 하면 더 이상 도가 아니니 이런 도의 길, 진짜 길 위에 서 있으면서 땅을 봐. 그게 길이잖아. 땅을 봐. 자, 틀이든 터든 틈이든지 간에 운행하고 열어주고 돌려주며 주도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의 행위의 과정들 그게 도다. 즉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아까 제가 그린 거잖아요. 원, 네모, 터틀 틈은 끊임없이 반복한다라고 해요. 이거 뭐예요? 느낌상 현지우연 이런 와중에 지금 계속 이거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거는 지금 우주 아니에요, 여러분. 우주 안에 섭리 세상에서 지식이 끝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어. 그 표현이야, 이건. 그 표현이야. 자, 그런데 이것에 보이지 않는 이면까지 더 들어가서 또 이 점 있죠, 가운데.
점을 확장시켜서 또 점을 또 확장시켜서 또 이렇게 계속 우주라고 하는 게 그렇다. 섭리는 그래서 끝이 없다. 계속 굴려봤자 이건 계속 영원히 이어질 뿐. 자, 이것을 툭 하고 끊어내는 힘이 뭐예요? 엄마가 아이를 낳아서 탯줄을 탁 하고 자르듯이 실제로 깨달음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주를 벗어날 때 이거 다 버려야 된다 그러죠. 한번 제대로 다 버려야 돼요. 다 싹둑 끊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무주적 사고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왜냐하면 여기 노예가 있으면요. 노예가 돼 있으면 내가 그냥 맞다고 옹고집을 부리게 돼요. 게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평화중독자 허무주의적 관점까지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 그게 다인 줄 알아. 그게 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서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 한다고 착각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설정값 다 한번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한번 버려야 된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위험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내가 지식이 없다 그래서 그걸 다 버렸다고 여러분도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억각 카르마야. 단순한 억각 카르마. 우주 안에서도 얼마든지 지식을 비웠다 넣었다, 지식을 비웠다 넣었다, 지식을 비웠다 넣었다. 많잖아요, 내 주변에. 아는 거 많은 놈이 있고, 진짜 뭣도 모르는 놈 있죠. 지식이든 영성이든 물질이든 뭐든지 간에. 그분들, 본인들이 떻게 해서든 억각 카르마를 선택해서 나왔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려면요, 이거 다 봐야 돼. 지금 이 책 다 설명해야 되고, 81자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자명하게. 감으로가 아니라. 그냥 이치가 나은 이치가 아니라 매뉴얼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증명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카식 레코드 갖다 놓고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설정한 값이라고 하는 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착각이다라는 거야. 착각. 진짜 벗어나면 그것들을 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이걸 싹둑 잘라냈을 때 바로 이 그림은 뭐예요? 무주적 그림이 되는 거야. 우주가 아니라 이게 무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싹둑 잘라내고 이 고철을 한번 점핑 시켜 놓으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 과정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보고 설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쁜 말, 예쁜 말, 뭐 근거 막 애매한 말 이렇게 떠들 수가 없어요. 진짜로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훤해지기 때문에 제가 다 보듯이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언어대로 훤하게 나와요. 나와.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인정해야 돼요. 제 강의가 들으시는 분들도 그냥 살짝 동의되고 조금 배운 거 있다 그래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제가 왜 일이 되면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지 여러분이 알 때가 와요. 그때. 어. 자, 생명장애 지장을 주는 요인. 자, 이거 이제 요인 이제 쭉 나오는데, 보죠. 이제 약간 근원적인 것에서부터 물질적인 것으로 아마 설명이 될 거예요. 자, 모든 부조의 근원이 되는 이 영. 여기에 이거 아까 전에도 나왔죠. 지읒을 붙인 거는 자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실체 자체 본성이 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영의 실체 자체 본성이 깨졌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겠죠. 제일 큰 문제예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써놓은 거. 제일 큰 문제. 자, 그 다음에는 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적 영적 유전 정보에 의한 뭐 깨짐이 있겠죠. 지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고 어디가 쑤시고 왜 우리 가문은 이렇게 뭐 이렇게 계속 망하기만 할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생명 장애 지장을 주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근원의 영 문제가 됐고 이거 유전적으로 육체 유전적으로 또 문제가 생겼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뭐 집터 사업터 이런 거 문제가 생기고 인연이나 대인관계 장신구 이런 거 문제가 생기겠죠. 자, 각자의 운세를 결정짓는 기세 이런 것도 생명장이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것까지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막 전보로 가고 싶고 어떤 이런 거 진짜 회로를 통해서 좀 뭔가 조금 막 가벼워지고 싶고 어디서 신병을 앓고 있으면 뭐 이렇게 좀 굴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다 기분 탓. 기분 탓. 제가 힘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기분 탓. 진짜 예수님이 지금 있다 그랬으면요. 실제로 안 들리는 사람한테 들려라 그러면요. 진짜 안 들리다가 살짝 들릴 거예요, 아마. 강력한 믿음 때문에. 실제로. 강력한 믿음 때문에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왜 그게 진짜로 더 가능해요?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기 때문에 진짜 가능한 거예요. 정말 반 죽었던 사람까지 살릴 정도로. 구데기가 드글드글해도 실제로 눈뜨게 할 정도로 가능했다. 옛날에는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니까. 지금은 근데 아서요, 아서. 지금은 구데기가 두글두글한 시신을 회로 굴린다고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차라리 얼른 그 부위를 도려내거나 다리를 잘라버리거나 이래야지 사는 거지. 회로 굴려서 정말 힘이 있으면 구더기가 드글드글한 썩어가는 다리도 낫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못할 거잖아. 병원 보낼 거잖아요. 이 진짜 힘이 있으면 그래야지.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영적 요인 중에서도 지읒을 안에 넣어서 토자병, 투자병, 우주자병, 지도자병, 종교 뭐 이런 자병들이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것의 어떤 문제점이에요. 그냥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거 뒤에 설명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연기에 의한 요인, 이거 뭐 조상, 자빙의, 뭐 지왕 이런 것들, 물질 안에 스며 있는 연기에 관한 부분들의 어떤 문제. 자, 몸, 이거는 몸적인 거겠죠. 몸적. 정명, 생명을 받았은 몸 중심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렇죠. 사람성이나 사람 정냉, 열통, 유전, 이거 몸 중심으로 문제 생길 수 있는 것들. 자, 지에 의한 요인은 정말로 지, 땅 이런 것들이죠. 집, 일, 잠토, 수맥, 지명 이런 거. 자, 틀에 의한 요인은 틀이니까 지에서 터에서 나온 어떤 물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기는 인간들이 좀 쓰는 쪽의 물건들을 좀 얘기해. 그러니까 구조물, 집기, 장신구, 조명, 승용,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것들이 상대를 두고 나서 회로를 그려서 이 사람을 좀 낫게 해준다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요런 점이 되지만 실제로 터틀 틈 이치가 나름 괜찮은데 틀을 이렇게 둔다라고 하는 거 너무 이거 아까워요. 뭐야 이거 생활용품 이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회로 굴려가지고 여러분들 뭐 좋은 펜 하나 딱 놓고서 회로 굴려갖고 길을 좀 기장 바꿔갖고 이렇게 해서 그 펜을 소유하고 다니면 일이 잘 풀린다는 소리 아니에요. 아서야 아서. 그런 거 없으니까. 아서. 다 뭐라고요? 기분 탓, 기분 탓. 좋아지려면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좋아지려면 해야 될 일을 하세요. 뭐 장신구 하나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분 탓. 그러니까 내가 조금 활기가 돋겠죠. 그러니까 뭔가 되겠지. 물론 그 힘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힘을 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힘은 인재 진화 발달상 잘 안 된다. 그리고 이 힘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힘이 이제 너무 부족해졌어. 저만 해도 이치를 아는데도 나름 아는데도 이 힘을 부정하잖아요, 지금. 진화 발달 단계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거 별로 힘이 없다, 이제는. 이제 기타 요인으로 적기, 사기, 저주, 한, 죄, 인연, 업장 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인간관계에서 억각 카르마의 법칙이 약간 따르죠. 운명과 숙명에 관한 부분이 약간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생명장애 지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인을 알아야지 치료를 하죠. 뭔가 해결을 하지. 뭔가 방법을 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하는 것조차는 섭리 안에서는 괜찮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막 살펴요. 잡령 얘기 나오고 토잡령, 우주잡령 얘기 쭉 나와요. 지도잡령, 뭐 육체에 관한 거, 병도, 암도 다 그렇게 설명해요. 앞에서 설명했던 조상령, 빙의령, 지왕, 동물령 이런 거 다 얘기하죠. 몸기적인 요인도 정명 같은 것도 다 얘기해요. 그리고 지기에 따른 거 집터, 수맹, 묘지터 이런 거 다 얘기하죠. 그리고 틀기 요인 중에서도 구조물, 집기, 장식, 생활용품, 장신용품 이런 거 예를 들으면서 막 얘기해요. 뭐 어떤 무슨 장신구를 했더니 어땠다, 어떤 예가 있었다. 그런 것들은 뭐 사람한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다. 다 맞아요. 다 맞는데 뭐다? 그건 기분 탓. 지금 그리고 그런 거 별로 통용되지 않는다. 이런 것에 지금 공부에 미련 갖고 계신 분들 믿는 사람 덜 해질 거야. 앞으로도 이거 덜 해져요. 여러분 지금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보고 회로 굴리는 게 진짜다라고 서두에 많이 막 때려놨잖아요. 이 책에서도. 그런데 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상위 이치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고 깨달은 자가 이것보다 힘 있는 사람이 많이 나와서요, 여러분. 지금 이거 굴리는 거 별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힘이 없어. 어, 유행이라면 유행일까요? 이미 너무 오래된 가르침들의 약간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어떤 축에서는 명상도 이거 진짜 오래된 거잖아요. 호흡도 진짜 오래된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로한다 그러면 실은 제가 알고 있는 이치 여러분 정말 가서 더해서 하세요. 더해서. JH 가져가서 얼마든지 써도 되니까 JH 가져가서 회로를 굴리더라도 우주탄생 변화 원리 스타이너의 이치라든가 천부경의 이치 제 무주적 이치 가져가서 영의 실체가 그거라더라 하고 여러분들 이야기로 써도 돼. 저는 저작권 없으니까 쓰세요. 가서. 제발 그렇게 공부하세요. 제발. 지금 그렇게 공부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같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실 거면 마음 열고 JH 가져가서 쓰시라는 얘기예요. 영의 실체 알고 싶어? 제 강의 조금 마음 열고 보시고 영의 실체를 제대로 보세요. 제발.
조명, 소리, 향 이런 것도 다 예, 지기 또는 틀기에 다 속한다 그거예요. 그것들을 조절했을 때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 자, 여기 지금 소리가 있는데 제가 쭉 읽다가 깜짝 놀란 게 여기 있죠. 소리 다 조절돼요. 정말 근데 소리가 중요한 게 왜 그래? 소리를 도리와 씀씀이에 맞게 잘 쓰면 말씀이 된다. 이 책에서 몇 구절 중에 제일 수준 높고 제일 중요한 구절. 이런 거. 이런 걸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좋은 구절을 써놓고 몰라봐요, 본인도. 본인도 몰라봐. 실소가 터질 만큼 저는 약간 그래요. 이렇게 정말 수준 높을 얘기를 해놓고, 여기서 모든 얘기를, 한울 선생님 얘기를 다 가져와도요, 지금 이거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예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제 강의 내용이 이거라고 그래도 거의 진배 없어요. 말씀우주라고 하잖아요. 소리 음성 말씀 명비 창조, 창조의 힘을 내라고 그러잖아요. 소리를 제대로 쓰라는 거예요. 제가 늘 초반 강의 때부터 소리, 음성 말씀 명비 창조, 창조, 빛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이 소리를 깨달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음향의 진동값하고 같이 일어나거든요. 실은 소리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의 소리예요. 제가 소리라고 하는 건 소리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딸그락딸그락 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소리라고 하는 이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 음향의 진동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소리라는 것을 내야지 한 그 마음작용. 소리가 음성이 되어서 말씀으로 빛이 쓰다라고 하는 창조가 일어날 때. 그게 이 말이거든요, 실은. 소리를 도리적으로 씀씀이에 맞게 잘 써야지 말씀이 된다. 소리, 음성, 말씀명 및 창조, 순리가 도리를 지나서 섭리를 만나서 만물화생. 이거 굉장한 이치를 말한 건데, 이거를 지금 조명이니 장신군이 이런 얘기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썼다고요? 어, 좋은 얘기는 많아요. 세상의 도리에 맞지 않게 소리, 바른 소리 아니 잡소리들로 시끄럽다. 바른 사상을 바탕으로 바른 말, 바른 씀이 되어야 세상이 바로 설 수 있다. 이거 뭐예요? 거의 수준이. 하위 도덕성. 구도자들은 그래야 합니다. 마음을 잘 써야죠. 이쁜 말을 쓰세요. 마음을 못되게 굴면 안 됩니다. 흥분하지 마십시오. 겸손해야 됩니다. 이게 뭐야? 하위 도덕성을 자극하는 거지. 하위 도덕성. 이렇게 훌륭한 말을 써놓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고 일단 볼 수 있는 눈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면에서 제가 캐치해서 좀 써놓은 거죠. 자, 생명장애 지장을 주는 기타 요인들, 뭐, 아까 적게 죄, 이런 거, 업장, 인연, 이런 면에서, 어, 지장을 많이 주겠죠. 자, 이제 뭐, 여기 업장에서 제가 이제 억각 카르마의 법칙은 기본이니까 제가 아마 밑줄을 좀 쳐놓은 것 같은데, 이것만 좀 살짝 볼게요. 업작, 영적 찌꺼기다. 정의하는 건 맞아요. 영적 찌꺼기가 맞는데, 업은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와 같은 것이다. 구도자임을 선택했을 때의 상승 메커니즘에서는 맞아요. 이를 현생에서 풀지 못하면 사후까지 가지고 가서 다음 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맞아. 우리의 삶은 모두 이 업장을 소멸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맞아. 그런데 제가 왜 물음표를 써놨을까? 영적 찌꺼기를 꼭 제거해야지만 나는 좋은 곳으로 가고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되면 지장보살이 옆에서 뭐 한다고요? 혀를 찬다고. 혀를 차. 너 영적 찌꺼기 무슨 4, 5세계까지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게 뭐 다음 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니까 이 업장을 소멸하려고 네가 지장보살을 선택했어? 너는 지장보살이 아닌데 코스프레인데 미안한데 그건 코스프레 수준도 아닌데 너는 그냥 사람 인간일 뿐인데 사람이면서 인간일 중심일 뿐인데 어디서 코스프레야? 지장보살이 진짜 옆에서 뭐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바른 말 되지 않지야 네가. 지장보살이 뭔지도 모르고. 지장보살은 영적 찌꺼기니 업장의 과정이니 이런 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상관이 없다. 자, 그런 오해는 하지 말자. 좀 상승시켜서 고찰하자. 이상에서 보수지 생명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게 맞아요, 여러분. 이게 이치야. 생명장애, 뭐 생명장이라고 하면요, 영향을 주는 것은요, 살면서 만나는 물질, 비물질, 이치, 비이치적인 모든 것이에요. 다 그냥 모든 것이야. 근데 어떻게 뭐는 뭐가 결정되고 뭐가 멸정돼서 무슨 영이 있고 자병이 있고 해서 뭐가 주의돼야 이런 걸 어떻게 정리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금부치가 좋다 그래서 팔에다 금부치를 껴도요. 공기 한번 잘못 마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코로나 걸려서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금부치가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비교해요? 생명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인연을 만나도요. 내일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인연법에 따라서 다시 업장이 쌓여요. 그런데 어떻게 회로를 굴려가고 팔찌를 만들고 무슨 부적을 써가지고 회로 한 장을 마음속에 품고 다니면 그게 된다고? 아니요. 당장 내일의 인연이 이 악업의 인연을 만나가지고 소멸이 완전 실패해가지고 내가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살면서 만나는 모든 것의 연속인데 1분 전 다르고 1분 후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꾸 이런 면을 얘기 드리는 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된다. 지장이 되는 요인을 제거 조정함으로써 영향을 없애는 것이 생명적 조장이라고 한다. 조정이라고 한다. 뭐 그렇대요. 생명적 조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고 하고 제가 이 힘이 없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더 큰 이치는 이거라는 거야. 더 큰 이치는 이거. 이거. 그러니까 아무리 해봤자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초반부터 얘기했잖아요. 이 책 들어갈 때 아무리 해봤자 안 돼. 그리고 해도 어떻게 돼요? 위험해. 여기서 막은 뚝은 여기서 터져. 이게 이치예요. 이게 이치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생명장을 본래 상태로 복구시키고 제도해주고 뭔가 이런 면에서 직접 기를 공급하기도 하죠. 진짜로 요새도 있잖아요. 사람 눕혀놓고 이렇게 슥슥 손으로 하면서 기분 좋으시죠? 싱잉볼 때마침 어떻게 해요? 윙 다시 손으로 슥슥 열기가 느끼시죠? 기분 좋으시죠? 얼굴에다 손에다 대고 덜덜덜덜덜덜 다시 싱잉볼 작은 걸로 띵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왜 물품 기로 지정하여 주고 비품 제작해서 나눠주고 지명을 공부하면서 몇백씩 받아요? 500씩 1000입니다. 2000입니다. 3000입니다. 우리 아이 대기업 사장님 쫓아가. 우리 아이가 잉태했는데 태명하고 실제 이름하고 좀 지어주십시오. 우리 고조 할아버지 이름, 증조 할아버지 이름, 우리 할아버지 이름, 그리고 우리 사촌들 이름이 쭉쭉쭉쭉 이랬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우리 아들은 어떤 이름이 중요할까요? 아직도 이딴 짓거리 하고 있어요. 진짜 돈 있는 사람이요. 여기다가 수천만 원씩 써가면서. 거기에 빌붙어서 살고 있는 그런 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거기에 빌붙어 갖고 선생질하고 있는 뭐뭐 선생님들이 이제 많죠. 그런 선생님들 정신 차리고 진짜 공부하세요. 용기 내서 여러분들 용기 내서 그 철옹성 깨버리세요. 용기 내서 깨버려. 양심이 있다면 깨버리세요. 진화 발달에 맞는 공부를 그래서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생명장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러 번 봤고요. 그리고 생명장애에 지장을 주는 것이 무언가 지금 여러분 또 봤고, 그죠? 그 와중에 초반에 있었던 조금은 이치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보면서 다시 한번 생명이 뭐고 생명장이라고 했을 때 이 생명의 이 장이라고 하는 게 나는 이 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여러분들이 좀 주체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선생님들도 이 분야의 선생님들도 어쨌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장을 보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어떤 씨알이 있을 때 그것의 파장이 미치는 영향의 어떤 그곳 제가 이렇게 좀 애매하게 표현하는 게 왜 그래요? 천부경적으로 보면요. 모든 이치를 다 포함시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장이 딱 그렇습니다라고 설명하면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몸 문제도 뭐예요? 그래서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사고하고 고찰하고 실제로 피가 돌고 신경이 가고 뭐 기를 느끼는 분은 대주천 소주천 하는 그런 것들의 파장이 진짜 온몸에 육체적 비물적으로 막 붙어 있으면서 그 끝에 가면 몸집이라고 형성돼. 그러니까 터틀 틈의 이치와 이런 파장이라고 하는 것, 생명장이라고 하는 것, 그 장의 끝에서 내 손톱 끝까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 손톱이 나한테 붙어 있을 때는 생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손톱 깎아서 버리면 걔를 생명이라고 부를 수 없겠죠. 왜? 장의 권한을 벗어났으니까. 이 저항값에서 자유로워졌으니까 얘는 그냥 버림받은 거야.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생명장.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약간 조금 확장시키고 조금 더 이치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이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